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연예인들이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 30년 전에 굉장히 큰 이름이었죠. 고소영 씨, 이민정 씨, 또 한가인 씨, 이렇게 되게 한국에서 탑급 연예인으로 꼽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 같은 방구석 혁우도 방구석에서 한가인 씨가 인생 최초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모습, 아니면 고소영 씨가 장동건 씨하고 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 참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도 보고, 안 그래요? 한때는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야, 연예인들 유튜브 감이랑 아예 다르다, 오면은 완전 망할 거다 라고 했는데, 사실 기성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예능 쪽에 있는 연예인분들이 딱 유튜브에 와갖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되게 신기한 점은, 예능 출신 연예인들이 아니라 이런 특히 탑급 배우 출신 연예인들은 유튜브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 아마 제가 추정컨대 작품 관련 활동 아니면 노출을 하면 자신의 이미지가 깎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한국 탑급 배우들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한국에 약간 탑을 찍었던 배우들이 개인 채널을 유튜브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실까? 자, 그 스토리 채널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을 땐 돈 때문이다. 이것부터 생각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에게 집행되는 마케팅 비용, 또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업계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SNS 마케팅 단가가 10년 전에 비교해서 10배가 상승을 했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제 SNS가 벌써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주변에서 페이스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한번 2004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2025년이라고 하니까 꽤나 성숙한 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으니 바로 최근엔 틱톡입니다. 틱톡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 사실 한 5년 전부터 미국의 SNS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SNS 시장도 정체가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한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SNS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19년쯤에 2시간 한 5분 정도까지 성장을 하더니 그 후부터는 쭉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실 SNS가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자극적이고 아무리 약간 시간 가는지 몰라도 하루에 한 사람이 SNS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뭐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야 되고, 그 중에 뭐 2-3시간은 밥 먹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파이가 멈춰섰으니까 이제 이쪽 시장도 좀 어느 정도 평준화돼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완전히 틀려가고 있다는 게 요즘 보여주고 있죠. 메타의 손익계산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습니다. 메타는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수익이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돈을 미친 듯이 벌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SNS의 의미가 옛날에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또 제3의, 제4의 의미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이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지 한번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그 전까지 페이스북 시대만 하더라도 전 세대가 뭐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너나 할 거 없이 비슷한 플랫폼에서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젠지도 10대, 20대도 뭐 20-30분, 50대, 60대도 뭐 20-30분 이렇게 보냈는데,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0대는 무려 43분을 보내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3분밖에 보내지 않는다. 되게 현격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젠지한테 요즘에 나오고 있는 보고서나 아니면 통계 자료들을 보면 10대, 20대 애들에게 틱톡이나 릴스 같은 SNS 플랫폼들은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게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젠지 세대에게 요즘에 SNS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누브두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틱톡 내 전체 사용자 중에서 젠지는 전체 사용자가 40%가 앱 내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보다 더 큰 비율 10대는 55%가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 Z세대만, 진짜 어린애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66%가 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다. 와,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약간 사실 SNS를 보고 어떤 물건을 산 적이 없거든요. 거의 물건을 본 적도 별로 없는데, 제가 요즘 세대는 좀 다르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젠지 세대들은 SNS에서 도대체 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NS에서 가장 쇼핑몰적으로 결합해서 가장 대박난 카테고리는 화장품과 스킨케어라고 합니다.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제품 아니면 의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팔렸는데, 요즘엔 화장품, 스킨케어 상품이 그야말로 초이트를 치고 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통계에 따르면 구매자의 28%가 뷰티 관련 제품을 매월 구매한다고 합니다. 또 틱톡은 틱톡 샵을 통해서 구매자 중 24%가 스킨케어 제품 등의 뷰티 제품을 구매한다. 또 다른 지표를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 더 그랬던 게 아니라 2024년, 2025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소셜 커머스에서 가장 잘 팔리던 상품은 의류와 전자제품이었는데, 요즘엔 뷰티, 퍼스널 케어, 스킨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엔 디지털로 구매한 결제액 중에 40%가 SNS를 통해서 소비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마케팅 대행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26%가 넘는 대행 업체가 마케팅 전체 예산 중 오프라인, 온라인 다 통틀어서 40% 이상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K뷰티가 되게 잘 나가고 있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름 들어본 회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메디큐브, 스킨천사, 아노아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틱톡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계신 분들을 그야말로 폭탄 투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큐브가 태그가 된 동영상 개수가 32만 개, 40만 개, 19만 개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걸 토대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선 틱톡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면 한국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유튜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틱톡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간 대비해서 시간 점유율을 2%밖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몰리는 플랫폼이 유튜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아마 저는 이런 연예인들이 채널을 만들 때 이제는 수지타산이 나오는 거야. 돈이 약간 몰리니까 열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스킨케어 상품, 화장품을 살 때 전통 광고 이런 것들, 막 배수지 씨 되게 예쁘신 분이 딱 나온다고 했을 때 저게 화장품 광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요즘은 전통 광고보다 셀럽들이 하는 광고 구매가 전환율이 34%더 높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내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할 때 광고 구매 전환율이 더 높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틱톡, 쇼츠, 릴스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인식상에서 탄탄한 기업은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브랜드가 쌓아나가고 가격을 올리고, 이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요즘 되게 잘 나간다, 아니면 또 해외에서 수출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런 회사들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런던 베이글, APR, 그러니까 K뷰티 상품들이죠. 불닭볶음면, 젠틀몬스터, 이런 상품들이 어떤 대단한 기술적 혜자를 가졌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불닭을, 소스를, 레시피를 나 이렇게 똑같은 라면 아니면 똑같은 패키징을 따라할 게 없진 않잖아. 그런데 틱톡에서 이게 너무나 인기를 끌고 나니까 소비자들이 비슷하게 생겨도 사면을 고집하게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기술력이 좋다기보단, 제품이 좋다기보단 인스타나 릴스 아니면 또 틱톡에서 소비자들이 재밌게 소비하기, 더 알려지기, 아니면 폭탄 투하로 노출을 확 늘리기,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나 제품력보다 앞서는 시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즘엔 창작자 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중이다.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유튜버가 조회수, 아니면 인스타그래머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으로 조회수를 많이 찍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지만, 요즘엔 특히 더 시청자의 손가락 끝을 구매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창작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부가 이전이 되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 너무 간단해요. 미스터 비스트가 글로벌 클래스가 되고 한 일, 이게 뭡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자기의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의 유튜브에 판매한 일이죠. 피스타블, 그것들을 계속 알리고 계속 구매할 수 있고 전 세계 유통망을 뻗어나갈 수 있게 하고, 미스터 비스트가 최근 인터넷에 인터뷰에 한마디가 자기는 딱 두 가지만 한대요. 모든 일들 다 제끼고 피스타블 파는 거하고 유튜브 컨텐츠 올리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또 최근에 SNS 마케팅으로 굉장히 잘 나간다고 APR이라는 회사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PR 회사들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런 APR과 같이 연계를 해서 물건을 홍보해주고 팔아주는 그런 유튜브와 관계가 유지하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렵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APR도 엄청난 회사지만 그런 APR 회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인플루언서랑 싸우거나 어디서 저격 한번 당하면 브랜드 매출량 이미지 한 방에 무너지면 구독자 10만도 안 되는 유튜버한테 하나한테 벌벌 떠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APR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요즘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진짜 왕 중의 왕이 뷰티 인플루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전에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와, 연예인들 진짜 좋겠다, CF 꼴랑 하나 찍고 5억 벌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요즘도 트렌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연예인들 잘 벌겠지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좀 돌아가는 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하시겠지요. 그런데 옛날처럼 CF 하나 찍기 위해서 막 스튜디오에 아침부터 가서 하나 막 열심히 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자기 계정에 어떤 상품 사진 띡 올리면 8억 원을 받음, 블랙핑크 리사 인스타 게시물 하나에 광고비 8억 원.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이런 엄청 유명한 글로벌 스타뿐만이 아니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광고비를 태우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출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짤방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지옥 3 출신 윤하정이 억대 수입을 공개했다. 이분이 되게 예쁘시지만 그전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나봐요.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이 얼마나 많이 버시나요? 몇십 배 넣으셨나요? 그러니까 몇십 배요? 아니에요. 100배 이상 늘었어요.
돈을 번 이유가 공교롭게도 또 화장품 광고다. 야, 이게 진짜 돈이 된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다가도 이게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딱 빵 뜨고 또 자신들의 팔로워가 쭉 늘고 나면 이렇게 버는 게 요즘 세상이다.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요즘에 이런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나와갖고 전 국민적인 욕을 먹더라도 한 번 나와서 조금 팔로워 얻고 어떻게든 공구 아니면 뭐 SNS 마케팅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판매 비중이 진짜 이렇게까지 느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경이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뭐 SNS 채널이라면 되게 신기한 게 다른 채널들은 뭐 오프라인 채널들 하면은 임대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아니면 또 온라인 채널이라고 하면 뭐 G마켓, 인터파크 이런 걸 하면 그래도 똑같이 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스타그램 하나는 자기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디지털 매출의 40% 이상을 SNS가 차지한다? 와, 이거 채널의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올리브영하고 다이소가 요즘 뭐 건기식 판다, 뭐 편의점도 판다, 가세한다, 아니면 다이소도 화장품을 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서로가 아니라 급부상하고 있는 SNS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역량 너무 중요한데 틱톡에서 약간 바이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행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안에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서 자원을 투입해서 키워내야 돼, 앞으로는. 그래야만 이런 온오프라인 통합 채널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파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1, 2년 만에 이렇게 SNS 채널이 물건을 파는 채널로서 급부상할 줄은 저는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